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 내 것인데 내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놀라기도 하고 약간의 멘붕에 빠지기도 하죠. 물론 내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인간관계나 몇 개의 물건 등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착각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내 것인데 컨트롤되지 않고 제 맘대로 휘젓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내 마음이죠.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데 왠지 남의 기준에 맞춰 살고 있는 기분이랄까요? 학교 공부도 중요하고 인생 공부도 필요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마음밭을 잘 가꿔야 건강한 생각의 싹, 현명한 선택의 열매가 열릴 테니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강남구 자향미 한의원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 한포진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한포진이란 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한포진은 한출불량성 습진이라고 하며 어떤 뚜렷한 원인 없이 네. 손바닥 그리고 발바닥의 표피 내에 수포를 형성하는 재발성, 습진성, 만성 피부 질환입니다. 네. 우리가 재발성이라는 말은 그 예후가 단기적이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인다는 거죠. 네. 습진성이라 함은 조직학적 병변상으로는 피부를 이루고 있는 표피가 해면화됐다는 거는 뭉그러졌다는 겁니다. 네. 피부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데 표피가 뭉그러져 있고 진피는 염증성 상태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네. 주로 나타내는 증상은 가려움증이 동반된 홍반, 구진, 수포나 인설이 있는 어떤 표재성 피부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습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습진이라는 질환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표피는 우리가 피부의 보호 기능을 못할 정도로 뭉그러져 있는 해면화 상태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진피가 염증 상태에 있는 어떤 질환군, 피부 질환군, 피부염군을 말하는데요. 이 습진에 해당하는 것이 첫째 아토피 피부염,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루 피부염, 화폐상 습진, 접촉 피부염, 그리고 결절성 양진, 한포진 이런 네.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 습진류에 해당하는 피부 질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습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습해서 생기는 건가요? 그 습진이라는 표현이 네. 습할 습자, 한문으로 습할 습자인데 그 병태, 그러니까 병의 양태, 상태가 습한 모양을 취한다는 거죠. 습해서 병이 오는 것을 습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피부 질환의 상태, 뭐 진물이 나기도 하고 고름이 차기도 하고 이러한 심해진 상태가 습한 모양이다. 건조하지 않고 습한 모양이다. 그래서 습진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 그대로 고름이라는 그런 어떤 액체 상태가 뭐 좀 첨가되는 그런 습한 상태가 된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습진 피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 방금 말씀드렸듯이 피부의 상태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네. 피부의 표피가 해면화됐기 때문에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도 상실을 해요. 실질적으로 습진의 피부 상태를 보면은 습하다기보다는 굉장히 건조합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도 그렇고요, 네. 한포진도 그렇고 이 습진에 해당하는 피부염의 증상 같은 경우에는 보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 질환에 특별히 잘 걸리는 뭐 그런 분들이 따로 있나요? 네, 한포진은 대부분의 경우 어떤 외인성 원인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40세 이전에 잘 생기고 10세 이전에는 드물게 나타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름철에 더 많이 악화가 되고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땀의 발생 부위랑 일치해서 한포진으로 명명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후에 이름을 지은 다음에 그 후에 어떤 병리학적으로 검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 수포가 한포진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떤 수포가 땀샘, 한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름이 먼저 지어졌으니까 그대로 한포진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한포진 환자의 대다수가 습진성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과 연관성이 많다고 이렇게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네. 보고가 됐는데,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뭐 한포진은 한포진이고 아토피 피부염은 아토피 피부염이다, 반대로 이제 관계 없다고 연구 결과가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명확한 답은 아토피 피부염과 마찬가지로 없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한포진이라는 명칭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한출 불량성이라는, 여기서 한출이라는 부분이 땀이 나오는 뭐 이런 의미인가 봐요. 예, 처음에는 네. 한포진이 계절적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다른 계절보다는 여름에 많이 생기고요. 특히 이제 땀이 많이 분비가 나는 되는 부위에. 그죠? 손발바닥에 이제 한포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 한선, 그러니까 땀샘, 네. 한광과 연관이 있구나라고 해서 한포진이라는 그래서 이름이 한포진이. 만들어졌죠. 네. 그런데 이제 추후에 다시 연구해 보니까 네. 또 연관이 없다고도 또 이제 조직학적 결과가 네. 나오기도 해서, 그래서 이게 연관이 없구나라고 했지만 여름에 또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그냥 이름은 그대로 한포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직 연구가 뚜렷하게 되지 않은 질환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어떤 면역학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 습진성 질환, 건선 포함해서 네. 다른 피부염도 그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뭐 스트레스나 어떤 면역학적 원인, 유전적 원인, 그리고 환경적 원인, 그리고 식이, 습관, 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라고 추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역으로 연구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우리가 임상적에서 흔히 볼 때는 면역학적 원인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습진이라는 질환, 이제 한포진도 습진이라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질환의 특징상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의 균형이 네. 오장육부의 밸런스 균형이 깨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학계에 면역학적인 어떤 교란이 왔을 때 네. 우리가 몸에서는 면역학적 교란이 왔을 때 그 증상이 피부로 표현된 것이 습진성 질환이다. 네. 그것이 피부로 표현됐는데 마침 여름철에 손발로 수포가 많이 나타나는 가려움증을 동반한
양태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거를 한퍼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네. 손 발바닥에 주로 많이 생긴다는 건데 왜 하필 이 부위에 좀 잘 생길까요? 글쎄요, 이것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한퍼진은 약 80% 한퍼진 환자의 한 10명 중 8명은 손에만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나머지 이제 10명 중에 2분, 20%는 손발이 같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크게 3가지 정도로 추측해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땀샘이 이제 한관이랑도 어떤 분이 연관이 없다고 밝혀졌지만 이전에는 네. 또 연관이 있다고 한 연구도 있으니까요. 네. 땀샘이 입술을 제외한 전신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특히 손바닥, 발바닥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발바닥에는 피지 분비선이 없어서 네. 피지가 분비되지가 않죠. 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땀과 피지의 합성물인 어떤 산성 피지막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수분 증발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얼굴 같은 경우에는 땀과 피지가 같이 어떤 보호막을 이루어서 수분 증발을 막는데 네. 손발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한포진은 손발바닥에 열대사랑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해 보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둘째는 다른 피부에는 없고 손발에만 관찰되는 투명한 피부 안에 투명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투명층에는 손발바닥에만 있는 이제 피부에 있는 층인데요. 엘라이딘이라는 어떤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투명하게 보이는데 수분 침투를 방지하고 피부를 윤기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혹시 손발바닥에만 발생하는 것이 이 투명층에 있는 엘라이딘과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또 입장도 하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수삼음경이 인체에 화기를 주관하는 경락인데 이 수삼음경이 분포하고 있는 경락이 손 발바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포진이 이 손에서 잘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한포진이 어쨌든 간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다양한 이유로 발생을 해서 원인이 명확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제 그렇죠. 주변에서는 뭐 물 많이 닿아서 한포진 생겼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한표준의 발병 원인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정이 되고 있을 뿐 완전히 네.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선관이랑 관계가 있어서 이 한선이 막혔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땀이 뭐 표피내 저류가 돼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인식하기도 했었는데 네.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제 밝혀졌고요. 네. 뭐 최근에는 아마 이제 친구분의 얘는 뭐 한퍼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물 많이 나서 생기는 주부습진. 그렇죠. 네. 습진이 있죠. 주부습진일 가능성도 많고요. 현재는 피부 습진과 같은 원인인 같은 원인인데요. 뭐 과로를 했을 때, 네. 뭐 음주가 심했을 때, 또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을 때, 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오장육부의 기운이 균형을 잃는다고 표현하죠. 네. 오장육부의 기운이 균형을 잃게 되면은 자가 면역력, 면역 이상이 생긴 상태가 되고 이 상태가 피부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한퍼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그 외에는 아까 물이 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물보다는 한퍼진이 어떤 금속이나 화학물질 접촉과 관계가 있고요. 네. 어떤 개인적인 체질 그리고 신경 기능 실조도 이 병과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네. 또 이제 그 외에도 계절적으로는 제가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고 했죠. 여름과 이제 환절기에 악화가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그리고 체질적으로는 위장계통이 약한 분들이 많은데 아까 제가 이제 금속이랑 화학물질의 접촉이 많은 경우에 한퍼진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환자 중에 한 분은 병원 간호사였어요. 네. 병원 간호사였는데 이분은 한퍼진 또 하필이면 피부과 간호사셨어요. 피부가 잘 되는 피부과 간호사이셨는데 양약으로 이제 치료하다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게 됐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치료를 평균적으로 보통 이제 3개월 정도 치료 경과를 두고 보는데 네. 치료를 하셔서 어느 정도 좋아지셨는데
더 이상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봤죠. 서로 이제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간호사다 보니까 그렇죠. 자꾸 손으로 알코올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만 한포진이 낫질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그게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보고 화학물질, 알코올이죠. 화학물질을 접촉하지 않게 앞으로 알코올을 잡을 때 핀셋으로 잡거나 핀셋으로 잡거나 아니면은 그 우리가 라텍스 장갑을 끼거든요. 라텍스 장갑을 끼고 알코올을 잡게 하니까 그 이후로 바로 그 부위 한포진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네요. 네네. 그러면 한방에서는 한포진의 원인을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한데 아까 수삼 음경의 문제다 뭐 이렇게 네네네. 해주셨잖아요. 네. 그 원인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우리 한포진의 발생 원인을 한의학에서는 어떤 습열이 손발바닥에 쌓여서 발생한다. 네. 습열 온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또 아니면은 또 음허내열이라고 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음적인 기운이 떨어져서 네. 안에서 열이 발생해서 발생한다. 아니면 혈열이다라고 해갖고 피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피가 피곤해진 상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냥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네. 그냥 몸이 허약해진 상태에서 정신적 긴장이 유지가 되면은 내부에서는 습열, 그러니까 네. 우리가 에너지 대사에 의해서 우리 에너지 대사를 할 때 열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네. 이 노폐물이 쌓인다고 표현을 하고요. 외부에서 특히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외부에서 나쁜 기운이 들어왔을 때 이 둘이 만나는 피부에서 한포진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에는 몸의 면역 체계가 좀 무너져서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다. 그렇죠. 면역 네. 체계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싸우는 장소인 피부, 손발에서 작용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증상들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한포진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증상이라기보다는 습진의 가장 중요한 네. 증상은 가려움증입니다. 소양증. 가렵죠. 네. 특징적인 근데 이제 한포진은 무조건 가려우면서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이제 수포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네. 보통은 이제 양측성, 대칭적으로 이제 수포가 손가락 양 측면을 따라서 발생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수포가 발생을 했다가 수포가 합쳐지면은 큰 수포가 되죠. 대수포가 되고 네. 그 수포에 농이 차면은 농포가 됩니다. 네. 농포가 심해지면은 손가락을 구부릴 수도 없을 정도로 심해지게 되고요. 농포가 터지면은 그 위에 이제 가피나 인설이 남기게 되죠. 네. 또 이제 이런 수포들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은 손톱까지 침범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손톱에 변형도 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발톱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 손톱이 변형이 온 것이 한포진에 의한 변형인지 혹은 손발톱 백선, 그러니까 무좀이죠. 네. 무좀인지 좀 감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치료하는 방법이 좀 궁금한데 한방에서는 어떤 식으로 한포진을 치료하나요? 접근하는 방식은 이제 우선 양방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습진류 질환을 접근을 할 때 면역 질환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은 같으니까 네. 면역 질환을 억제하는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면역을 억제하는 거죠. 네. 면역을 억제하고 염증을 좀 억제하는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네. 무조건 이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환자가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기 네. 때문에 그 괴로움을 가려주기 위해서는 뭐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한의학에서는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봅니다. 나타난 증상은 피부의 염증성 질환이지만 네. 그 원인은 몸의 기운이 약해진 거다. 몸의 기운이 약해진 상태에서 외부의 자극과 싸우다 보니까 발생한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이 몸이 약해진 부분을 치료해보자라는 부분으로 네.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 접근 치료 방법에 있어서 침, 그리고 약침, 한약을 사용하게 되고 또 그 외에 우선은 뭐
몸 치료하는 건 좋은데 이미 그럼 발생하는 피부 질환은 어떡할 거냐? 네. 환자는 괴로워 죽겠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피부침, 외용제도 병용을 하게 됩니다. 우선 침은 한포진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어떤 경락에 놓게 됩니다. 네. 보통 피부 질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증상이 나타나는 곳은 외부지만 네. 근본 원인은 안쪽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체의 음경을 지나는 몸의 앞쪽에 수족 음경 위주로 침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부의 재생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환부에 피부침을 사용합니다. 아. 이 피부침이라는 거는 수지침 아세요 혹시? 네, 들어는 굉장히 봤어요. 얇은 네. 얇은 침이 있어요. 작은 침이 있는데 아주 작은 침을 피부에 산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산자라는 거는 이렇게 막 침을 많이 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산자된 자극을 통해서 건강한 피부가 회복이 되고요. 네. 또 이제 침과 피부침 동시에 우리가 또 약침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약침은 누누이 설명드렸듯이 한약이랑 침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침의 작용과 한약의 어떤 몸의 면역 기능을 조절해주는 작용을 같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약침을 사용하는데 피부침에는 보통 수승화강 약침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시기에 따라서 이제 약침의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한포진의 급성기에는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위주로 합니다. 거기에 맞는 약침을 사용하고요. 만성기에는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수승화강이나 자거 같은 약침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한포진 증상은 실제로 이제 한포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가려움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괴로워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료에 있어서도 우선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을 먼저 할 것이냐, 네. 그 병의 뿌리를 뽑을 것이냐, 이걸 판단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약은 병의 급성, 만성을 따지고 허실을 구분해서 사람의 체질, 증상에 맞게 처방합니다. 그래서 급성기에는 환자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네. 그 맹렬한 기운을 다스리는 약제를 위주로 하고요. 만성기에는 흐트러진 어떤 이제 오장육부의 기운을 바로잡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죠. 이런 것이 기본적인 치료고요. 네. 근데 이제 환자가 병원에 오는 시간은 뭐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지가 않죠. 실제적으로는 혼자 이제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네. 그때 이제 수시로 바를 수 있는 한약 외용제를 처방하게 됩니다. 외용제가 연고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보통 이제 자운고라는 우리가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처방을 사용하는 피부 보습과 항염증 작용에 효과가 있는 한약 외용제를 처방하게 되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자주 바르게 되면은 피부가 태선화가 됩니다. 태선화가 된다는 게 이 코끼리 피부처럼 두꺼워진다, 피부가 두꺼워지는 걸 말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를 자주 바르게 되면은 내성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염증을 잡아야 될 때 그 작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자꾸 이제 태선화가 되다 보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제 동의보감에 나오는 외용제를 현대에 맞게 좀 재해석했죠. 왜냐면 그대로 만들어서 바르기에는 네. 냄새도 고약하고 좀 이제 현대 생활하는데 좀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가려움증이나 이제 피부 보습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자주 바를 수 있도록 재해석한 어떤 한방 연고를 처방합니다. 네. 그럼 한포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식으로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시거나 혹은 이런 음식들을 좀 드시거나 혹은 피하시면 좋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은 이제 식단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으냐면은 네. 장을 차게 하는 음식들은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게 하는 음식을 피하시고. 네. 그렇죠. 뭐 과일 같은 것도 사실은 장을 차게 할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이제 음주는 이 습진성 질환 그리고 이제
습진성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피부 질환에 음주는 독입니다. 네. 다른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다 못 지킨다 하더라도 금주, 술을 드시는 건 꼭 피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뭐 기름진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 가공 음식 같은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죠. 네. 이런 음식들은 그럼 왜 피해야 되느냐? 이런 네. 음식들은 다른 음식들보다 몸에 독소를 쌓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부 질환이 발생해서 피부가 손상된 경우에는 피부의 제 기능을 못하죠. 네. 독소를 제대로 배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음식을 먹어갖고선 독소를 자꾸 쌓게 되면은 그 부분, 피부 질환이 있는 부분은 더 독소가 배출이 못 돼서 더 악화가 되기 마련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 네. 좋습니다. 소화시키기 어려운 음식도 같은 의미입니다. 소화를 시키기 어려운 음식은 말 그대로 내 몸에 오래 머물러 있죠. 네.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은 음식에서 나오는 독소들이 외부로 배출이 안 돼서 이제 피부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운동이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환부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렵다고 자꾸 긁으면은 네. 그 부분에 이제 찰상이라고 해서 새로운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외부 세균이 감염이 되면은 네.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또 다른 치료, 세균 감염을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상처, 환부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네. 그리고 환부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을 돕는 어떤 모관 운동이나 네. 이제 스트레칭 운동 같은 경우를 해주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이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매일 걷는 것도 이런 모든 피부 질환을 낫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접촉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네. 한포진 부위는 이제 물에 오래 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물에 오래 닿아 있으면은 한포진 피부 부위에 이제 각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에 붙어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한포진 피부 부위를 보호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회복에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우리 한포진 같은 습진은 많이 가렵죠. 네. 가려울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긁어야 됩니까? 그러면 긁으면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긁으면은 2차 감염이 나타날 수 있는 찰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긁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는 괴로운데 네.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습진성 피부 질환에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냉찜질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찜질. 냉찜질도 최대한 짧게 5초에서 10초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또 5초에서 10초 정도 다시 이렇게 냉찜질을 하는 것이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습진성 피부 질환은 피부가 많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보습용구를 발라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수포가 터져서 물집이 날 경우에는 막 무조건 닦아내지 말고 티슈 같은 것으로 이 물집 수포가 있는 부분을 그 수포 있는 부분에 이 티슈를 붙여서 네. 충분히 붙인 다음에 흐르는 물로 티슈와 흡수된 농을 같이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자, 이 모든 것을 지키면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마음 자세죠. 한포진 어렵죠. 치료는 어려운데 반드시 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이 모든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포진이 뭐 낫기는 하지만 쉽게 잘 낫지 않는 질환인가 봐요. 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나을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한포진이 치료를 딱 시작을 했을 때 쑥쑥쑥 좋아지면은 정말 좋겠죠. 네. 하지만 한포진은 그 증상은 피부에 나타나지만 근본은 몸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달마다 몸이 약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생리할 네. 때죠. 어떤 분은 임신했을 때, 그리고 살다 보면 감기도 걸리죠.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네. 상사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스트레스, 있고요. 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피하고자 했는데 술을 마실 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한포진은 파동을 그리면서 좋아집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좋아지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치료를 하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너무 좌절이나 뭐 우울해하지 않고 그냥 믿음을 갖고 꾸준히 치료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 그 한포진 알코올 따는 사람은 네. 이게 처음에는 이제 뭐 증상이 뭐 부위가 이 정도였다. 근데 그냥 뭐 약물을 이렇게 바르면 좀 나았다가 점점 부위가 커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부위가 말씀드렸듯이 스테로이드랑 항히스타민제 사용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요. 네. 너무 괴로울 경우엔 발라도 됩니다. 네네. 하지만 스테로이드나 어떤 항히스타민제를 바를 경우에 이거는 독소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가려놓는 효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스테로이드를 발라서 독소를 배출을 못 시키고 그 안에서 쌓게 되면은 나중에 스테로이드를 안 발랐을 경우에 리바운드가 날 때 네. 더 많은 부위로 퍼지는 경우를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독소를 빼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근본 치료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포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당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포진 한의학적으로 아주 좋은 치료를 볼 수 있는 피부 질환입니다. 네. 너무 오래 고생하셨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한방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네. 한포진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께서 한포진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자소엽입니다. 자소엽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저는 자소엽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데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자소엽은 차저기 잎으로 깻잎이랑 모양이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잎과 줄기가 자주색을 띠고 있어서 자소엽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네. 이 색상이 진한 잎일수록 약효도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자소엽을 해열과 건위, 위를 튼튼하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살균, 방부제 작용 등의 효과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우리가 횟집에 갔을 때 요즘에 회 아래다가 이 자소엽이 네. 같이 놓여 있는 경우가 있고요. 매운탕에 네. 이 민물 고기에 독을 빼기 위해서 자소엽을 같이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자소엽을 막힌 길을 뚫어주고 속을 편안하게 한다. 가래를 없애고 폐를 좋게 하고 혈행을 고르게 퍼지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소엽을 초기 감기, 뭐 으슬으슬한 초기 감기, 네. 춥고 기침 나고 뭐 이렇게 소화도 잘 안 되는 이 초기 감기에 잘 사용을 하고요. 또 이제 기운이 막혀서 가슴이 답답한 증상에 뭐 스트레스, 네. 신경이 예민할 때 이럴 때도 안정시키는 효능을 사용해서 이 자소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래전부터 이제 한약에서도 이 자소엽을 화병이 났을 때 이제 맺힌 우렬, 그러니까 혈행이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화병이 났을 때 우려이 됐을 때 네. 이거 풀어줄 때 자소엽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또 이게 들어보니까 임신하신 분들한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소엽은 참 성질이 부드럽고 네. 많은 약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마음이 불안하기 쉬운 임산부가 한약을 먹고자 할 때는 빠지지가 않는데요. 유산 예방이나 입덧 치료에 탁월하고 네. 태아를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소엽의 성질이 우리가 식품으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도 순하기 때문에 임산부 감기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말씀드렸듯이 생선이나 네. 어떤 게의 독을 해독할 때 사용한다고 했죠. 이때 생선의 게장 먹을 때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식중독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네. 이 자소엽은 따뜻하고 약간 매운맛이 나는데 이러한 성질로 가볍게 땀을 내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제 외부와 내부의 급격한 온도차로 생긴 냉방병이나 여름 감기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운이 약해서 평소에 식은땀이 나는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 잘 몰랐는데 오늘 굉장히 알짜 정보들을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자소엽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글쎄, 키는 한 60이 좀 안 되고요. 네. 줄어가지고요. 네, 한 네. 62 정도 됐었는데. 몸무게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 몸무게도 지금 확실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60 넘었었는데 지금 요새 좀 말랐거든요. 네.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5세요. 아니, 68. 네. 지금 제 옆에 박정민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위가 안 좋은데요. 네. 위가 미란성 위염, 위축성 위염, 네. 장관 좁고 지금 그러면서 네. 당상피화생까지 와가지고 지금 좀 심한 편이에요.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네. 이 정도면은 약을 공복국 시에 엄청 아프시겠어요, 쓰리고. 예, 쓰리고 아프고 게 지금 이게 증상이거든요. 네, 이거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심한 거는 근데 작년 한 10월 11월 그때 내시경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미란성 위염 이제 네. 선종 3개하고 용종 하나하고 이렇게 해서 4개 띄고 내장까지 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부터 치료를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네. 공복 시 쓰리고 아프고 그러세요?
공복에 더 아픈 거 같고 또 먹어도 네. 아프고 이제 또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계속 아프면서도 먹고 그러니까 그러는지 네. 이렇게 병원을 다녀도 병원 약을 먹어도 아프니까 이제 지금 한의원에 뭐 알아보니까 한의원 나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그걸 지금 저기는 못 되고 그래서 왜 치료를 받기 힘드신가요? 네? 밖에 나가서 치료를 받기가 힘드신가요? 아니 저기 한의원 가니까 너무 비용이 많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이제 뭐 이제 TV에서도 하는 거 네. 보고 그러면 뭐 아, 거기다가 무슨 지금- 총파처럼 네네네네. 무슨 약을 아로마 오일인가 바르고 문지르고 뭐 거기다 약침도 넣고 그러면서 치료하고 뭐 약 먹고 그랬는데 네. 근데 지금 형편이 그렇게 가서 몇십만 원씩 드리고 치료할 형편이 안 돼서 어머니,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증상은요, 네, 지금 양약 드시고 계시죠? 예, 예, 양약도 물론 잘 듣는데요. 안 들어요 지금. 이제 한약으로도 근데 잘 듣는 한약이 있어요. 근데 그 한약이 돈이 많이 예. 드는 한약이 아니고요. 예, 보험 한약으로 이 지금 증상을 많이 회복시켜 줄 수가 있어요. 보호만 약도 있어요 지금. 아, 그럼요. 한약이, 우리 한약 중에서 정말 이제 누구나 어떤 많이 흔한 증상들 중에서 효과가 좋은 약들을 한 56종을 해갖고 보험 산재로 만들어서 한의원에서, 보험 가격으로 얼마 안 합니다. 하루에, 그럼 일종 같은 경우는 네. 뭐, 약의 이거 일종은 네. 많이 안 들어가겠네요. 예, 만약에 그 어머니께서도 이제 의료 보호 환자시고 그러시면은 그 내시는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충분히 근데 근처에 있는 한의원 보면은 그렇게 하는 데가 없는 것 같던데요. 아니 거의 모든 한의원에서 이제 한약 그 보험 한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한의원에서도 보호만약 그럼요. 보호만약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치료들이에요. 역류성 식도염이나. 그러면 지금 선생님 병원은 어디예요? 저는 이제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고요. 네, 그거는 이제 방송의 어떤 규정상 네네. 네, 방송에서 그러면 네. 방송에다가 물어보면 될까요? 자, 그리고 네. 그거보다는 네. 이거 보험 한약 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의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한의원에서 네. 합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한의원 가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 그런 이런 얘기는 증상들 못 같은 들어봤거든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같은 경우 명성 식도염도 있고 미란성 위염, 기질성 위염, 위지라는 경우에 상피화생. 우리가 반화사심탕이나 반화호박탕이라고 해서 아주 훌륭한 보험 산재가 있습니다. 이런 뭐 경우에 반항과 박항과 그게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반화요, 염증에. 반화. 네, 근데 그리고 그냥 한 가지만 먹어갖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오래 장복을 못 하시고요. 처방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보험약으로 좋은 게 있습니다. 보험약으로 좋은 게 있으니까 꼭 근처 다시 한의원 가셔서 물어보세요. 제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을 처방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실 겁니다. 네. 예, 먼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또 뜸 뜨고 가서 침도 맞으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뜸 뜨고 침 맞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요 주위에 우리 이제 동네 한의원 같은 경우는 네. 뜸 뜨는 데도 별로 없고 침 넣는 데는 있어도 알아보니까 뜸도 안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어느 동네 사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찾아보시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침, 뜸, 부항이 기본적으로 한약의 치료 방법 중에 아주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분명히 지금 앓고 계신 부분도 보험 한약으로 치료할 수가 있으니까 꼭 한의원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릴게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번호 987이 쓰시는 분인데요. 네, 33살이시고 키는 157cm 그리고 몸무게는 58kg 정도 나간다고 하네요. 10월에 출산 예정입니다.
토양인이라 미역과 같은 해조류가 안 맞는다고 하는데 출산 후에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글쎄요. 토양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어디서 이제 팔체질에 네. 대해서 들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의 네. 체질을 나누는 법, 사상학으로 나누는 법이 있고요. 또 이제 권도훈 박사가 만든 팔체질이라는 어떤 체질 분류법이 있는데 네. 저는 팔체질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토양인이라고 말을 하나요? 팔체질의 한 체질로? 금음인, 뭐 금양인, 뭐 토양인, 네. 토음인 이런 식으로 이제 8가지 체질을 나누는데요. 네. 그 체질에 맞춰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은 치료가 네.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 이제 그런 체질 치료를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은데요. 네.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네. 이제 잘 모르지만 일견 맞는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체질을 떠나서 우리가 미역을 먹는 이유는 해조류를 먹는 이유는 미역이 미끈미끈한 성질이 있다고 해갖고서 몸에 있는 네. 출산을 하면서 몸에 있는 독소들을 이제 잘 빼줘라라는 네. 의미로 이렇게 미역을 먹게 되는데 우리가 토양인이라고 해서 미역을 먹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냥 출산을 하고 기분 좋게 분명히 어머니가 해주실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냥 미역국 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출산 후에 꼭 미역국들을 드시던데 이게 근데 진짜 실제로 임산부한테 좋은가요? 산 후에 네. 우리가 이제 그 영양학적으로 이제 사실은 어떤 한의학적인 것보다 그냥 오래된 지혜죠. 네. 출산을 하게 되면 인체의 기혈이 상당히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몸이 기운이 없게 되죠. 그럴 경우에 보통 그냥 미역국이 아니라 고기 미역국을 많이 먹게 되죠. 그렇죠. 영양소가 풍부한 미역국을 먹게 되고 산후에 부족한 영양분들 그리고 산후에 무너진 어떤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미역국 먹지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미역국 안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맞춰진 어떤 산후 전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치 뭐 새해 떡국 먹는 느낌이다 뭐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렇게 묻는 것이 네. 뭐 저한테 온 느낌은 그거예요. 새해 떡국은 한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뭐 이런, 네, 네, 이런 네. 느낌이니까 이제 미역국도 아마 그런 식의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네. 만약에 미역국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영양식이나 아니면은 소화 잘 되는 음식들이 면은 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요. 네. 미역국을 먹어갖고선 크게 잘못된 일이 없다는 어떤 전통의 지혜들이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경우에는 굳이 다른 거를 대체품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이 있다고 해도 장기 복용하면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뭐 한 번 정도 드시는 건 크게 영향은 없는 거죠. 체질을 저는 믿지를 않는 사람은 아닌데요. 네네. 체질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제 체질 음식을 접할 때 있어서 평소에는 체질에 상관없이 어떤 음식을 먹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몸이 극도로 약해졌거나 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체질 음식을 먹을 경우에 그 회복력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몸의 건강을 찾는 데 있어서 네.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좋지. 나는 소음이냐 나는 태음인이니까 여기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지 라고 하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먹으면 독도 약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0칼로리. 그렇죠. 0칼로리. 라는 말도 있고, 그렇죠. 네. 예. 기분 좋게 모든 음식은 기분 좋게 먹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분 좋게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고 다만 몸이 많이 약해졌거나 네. 몸이 많이 힘들 때는 어떤 체질적인 음식에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체질에 대한 것들 그리고 체질 관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뭐 정의를 뭐 원장님의 시각으로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김소영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